확연하게 좀 나빴던 흐름에서 6월장 들어오면서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투자자들은 더욱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의 향방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이 개별 종목 대응이 유리한 시장이라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린의 정혜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하반기 어떻게 시장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 느낌이셔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국제 정세가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호재와 악재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 혼조 장세로 2,000포인트에서 한 2,200 정도? 네, 그 내에서 기간 조정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현재 우리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한창인데 저는 이 남북 관계가 또 껴 있잖아요. 이 비핵화 문제가 껴 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어떤 뭐 조건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그거는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비핵화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맞물려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또 시한도 비핵화 연말까지 미국에 또 제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수는 계속 횡보 바닥을 다지는 상태이다. 원래 투자 격언에 보면은 100일 바닥 3일 천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계속 테마 종목 장세는 활발해지되 종합주가지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수 자체에 또 연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테마와 종목은 개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제가 드려야 되는 질문이 지금 그럼 현 시장에서 주목받을 다음 타자는 무엇일 것인가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꼽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업종을 볼까요, 그러면? 네, 봐주세요. 네.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건설업, 네, 또 뭐 SOC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종목하고 또 수소자동차, 뭐 전기차, 전기수소차 네, 이런 쪽하고 줄기바이오, 바이오신약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또 총선이 있죠. 네. 총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좀 거래가 양호한 종목.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호재와 악재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일반 투자자 되시는 분들이 미리 선행성 매수를 못하고 항상 뉴스가 나왔을 적에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꼭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선행성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없으면 미리 감이 못 사죠. 그래서 항상 그런 위치를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그렇게 횡보 등락으로 보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게 건설업종을 제가 이제 항상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그렇죠? 대림산업 볼까요? 자, 이 대림산업 봅시다. 자, 000-210이죠? 자, 네, 000-210. 네, 대림산업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 월봉 상태, 우리 이 장기로 볼 때는 항상 월봉을 봐줘야 돼요. 일봉, 주봉, 월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준점을 볼 적에는 주봉을 보는 것이고 단기로 매수를 할 적에는 일봉에서 어떤 흐름을 보고 적절한 저가 매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현재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좀 올라가네요. 이것도 예, 월봉 보면 일봉에서 또 이렇게 볼까요? 일봉. 네, 일봉 보면 3일 연속해서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3일 연속해서 올라온 상태에서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본래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 매도권이라고 합니다. 이 3일째는 하나, 둘, 셋 단기 매도권. 어제도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면 11만 원 이상 고점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재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은요. 현재 조정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연초까지는 어차피 지수는 횡보 등락 조정 정세이지만 이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말 연초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또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적당한 투자처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뭐 매수라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11만 원 이하, 10만 원 기준, 이 적정가를 알아야 돼요. 10만 원 기준 11만 원 이하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손절가는 저 하단 추세,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가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이렇게 추세가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추세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이탈되는 시점이 바로 손절 라인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이 바닥 대비 13579 11 이렇게 고리기 보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일단 15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봅니다. 그렇다고 상승세 본다고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목표치를 볼 적에 그렇게 보는 것이다. 또 올라갈 적에도 뭐 3일째, 5일째 조정 받아가면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주봉 상태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조정을 서서 조정 잘 받았네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4주째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11만 원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면은 네. 시가 이하 5일선 가격대에 내려올 적에 항상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당일 5일선 가격이 당일의 매수 적정가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하 5일선 그 내에서 항상 장중, 종가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 월봉 상태도 좋기 때문에 현재는 신고가 패턴을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현대건설 볼까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느냐면 현재 월봉에서 보면 이번 달 6월 달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침체권, 그러니까 무릉등이 붕덩 빠져 있습니다. 단기 지표가. 여기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올 적에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일봉이겠죠. 그래서 일봉을 월봉에서 주면 일봉에서 딱 보시면은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단기 지표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판단될 적에는 항상 이 단기 지표가 올라올 적에 항상 우리가 매수 관점을 보는 것인데, 삼박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삼박자, 박자 개념. 그래서 일봉이 5일선을 회복 지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거래가 늘어야 된다. 근데 거래가 늘지 않고 갈 때는 우리가 강세 패턴이라고 그래요. 또 위에 매물대가 있다라고 하면 항상 급등할 적에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서 저점 병행을 하되,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잘 못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등락을 무시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면 추세가 위로 다 전환이 돼요. 이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경우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지표거든요. 또 밑에 보면 투자심리, 일봉, 투자심리, 거래량 요 세 가지 지표가 본래 선행성 지표입니다. 이 선행성 지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세 가지가 조건이 맞을 적에 매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를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제일 먼저 밑에 단기 지표가 터나면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고, 단기 지표가 터날 적에 단기 지표가 50여로 내려갈 적에는 항상 기간 조정이나 단기 조정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은 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수건설이라는 건 있네요. 특수건설. 이 특수건설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매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현대건설이나 대전사는 이게 주도주.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아서 대장주를 사라고 그랬죠. 주도주를 사든지 대장주를 사든지. 근데 주도주의 개념하고 대장주의 개념하고 틀려요. 네. 주도주는 꾸역꾸역 그냥 조정을 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고, 대장주는 아주 강하게 그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대장주로 하는데, 항상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림산업, 현대건설, 주도주, 대장주 관점에서는 대림산업, 주도주는 현대건설을 보는 게 좋겠고요. 특수건설은 약간 좀 테마성으로 약간 좀 이변성, 개별주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호산업이 있습니다. 금호산업. 이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개념인데, 우리가 항상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 월봉이 밑에서 올라갈 적에 이렇게 멀리 봐야 되겠죠? 밑에서 볼 적에 이 바닥에 대량 거래 시작된 날 종가가 있습니다. 그 종가가 14,350원입니다. 현재가 14,100원이죠. 종가 개념. 이게 장중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장중에는 14,350원을 돌파한다고 할 적에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저걸 돌파하는구나.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시공가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종가니까 장중에는 섣불리 매수를 많이 못하죠. 그래서 항상 1차, 2차, 3차 매수는 3회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지금 건설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각 네.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건설 종목에서 지금 뭐 대림산업, 현대건설, 뭐 특수건설, 금호산업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명이 뭔지 딱 얘기해 주시면요. 저는 투기성을 약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좋아해요. 좀 길게 본다고 하면은 금호산업이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예. 금호산업, 그리고 이제 초보자 금호산업. 되시는 분들은 네. 안전하게 뭐 현대건설을 산다든가 대전산업을 산다든가 그것도 괜찮지만,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아니면 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좀 종목, 가능성 종목. 그래서 저는 이 바닥에서 금호산업이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 그 대량 거래된 날 종가 개념을 돌파 시도를 해준다고 하면 네. 또 이달 6월 달 종가로 돌파한다고 하면 좀 많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호산업 저희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섹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가보죠. 네. 건설 섹터 하반기 유망 테마로 얘기해 주셨고 다음 테마는 뭡니까? 총선 테마가 되겠죠. 아무래도 내년에 테마.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슬슬 다가오면서 총선 테마도 들썩들썩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예, 그중에서도 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대기 매물대가 있는데 이 대기 매물대에서는 항상 우리가 비중 조절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 대기 매물대라고 하는 경우는 상승 중에 조정받고 재차 추가 상승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아봤자 10% 20% 이내 또 만약에 20% 30% 이상으로 많이 한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전일 저점, 추세 저점을 손절 라인대로. 근데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5선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네. 항상 5선이 붕괴될 적에는 경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현재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추세가 전환된 상태. 오늘 연속해서 하나, 둘, 셋, 넷, 4일째 올라오고 있네요. 어저께 같은 위에 꼬리가 길게 형성돼 있죠. 네, 이걸 우리가 고래등이 보였다. 이 고래등이 보였다고 하는 경우는 수평선 위에서 뻘쩍 그 수평선 위로 주식이 올라온 상태, 고래가 올라온 상태, 다시 내려가겠죠? 다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항상 양선, 음선과 양선이 또 틀려요. 양선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양선에서 위에 꼬리가 생겼다고 하면 추가 상승세를 예고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맨 밑에 투자 심리도 활성화되면서 3박자, 7박자가 잘 맞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우리가 멀리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은 내년 총선이 내년 또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올라가서 조정받고 고점을 좀 높여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거기 또 한창 재지가 있죠. 한창재지. 이 한창재지 같은 네. 경우도 보면은 대기 매물대가 한 3,500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3,600원서부터가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할 적에 10% 20% 막 올라갈 때 그때는 올라가면 또 걸려요. 그럴 때는 항상 이득 실현을 해놓고 매도를 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항상 3,600원 있어서 근접 3,500원, 3,600원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돌파할 적에는 다시 그냥 안 갑니다. 반락할 적에 그 가격선 지지할 때 재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매물대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테렘 포장이 있죠. 뭐 매각 관련도 있고 뭐 재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이죠. 이 추세 매매는 추세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항상 추세가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을 항상 연결시켜 놓고 하세요. 추세 매매 기본 원칙입니다. 추세는 추세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단 추세,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을 연결한 상태,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대를 감안한 상태에서 비중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 테렘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와 악재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매매 대상에서 빼십시오. 이거는 약간 동작이 좀 빨라야 됩니다.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호재가 악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왔다 갔다 하네요. Y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홍씨, 유씨 해갖고 뭐 유튜브에서 막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호재와 악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초보자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첫째적으로 제일 안전한 것은 이런 총선 테마 급등락보다는 중장기적까지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진정한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뭔데요? 총선 그럼- 테마에 있는데 진정한 투자의 종목. 네, 그런 종목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총선 때문에 다 똑같고요. 그런 관련 종목 하려면 아까 이제 건설 업종이라든가 미래 이제 성장성이 예상되는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에서는 초보자들은 웬만하면 총선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좀 동작이 빠르거나 뉴스도 잘 보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으면 이제 그 다음 종목들 볼까요? 이 현재 수소, 전기차, 2차 전지, 통신장비, 뭐 5G 관련주 등등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평상시에 잘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뉴러스 EM 코리아입니다. 뉴러스 EM 코리아 수소 쪽 JK 테마에서요. 히터. 네. 이쪽은 잘 보시면 거래가 늘어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JK 히터 같은 경우도 요 며칠 전에 거래가 대량 거래가 시작됐죠. 이 네. 대량 거래 시작된 날 이 종가가 바로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총선 테마는 좀 동작이 빠른 사람들이 뉴스와 호재에 맞물려 갖고 발빠른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발빠른 매매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미래 성장성에 초점 맞춰 꾸준히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바닥을 탈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초보자 되시는 분들, 투자의 관점에서 직장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좀 사놓고 꾸준히 좀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소차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 같아요. 네, 가지 말라고 붙들어 매도 뿌리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될까요? 저 같은 뭐 1년, 2년, 3년까지는 앞으로 6년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봅니다. 향후 6년까지는. 원래 대세 상승 기조라고 하는 경우는 선행성 단기는 6개월입니다. 네. 장기는 6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금년서부터 전형적으로 이 수소차에 대한 또 정부 지원 정책도 확고하기 때문에 향후 한 6년까지 아무리 봐도 3년 이상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모든 것은 바닥에서 1배, 2배, 3배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3분 능선을 봅니다. 이 왜 3분 능선을 보냐면은 본래 고래기법은 1, 3, 5, 7, 9, 11, 11배를 봐요. 바닥 대비 대세 상승세로 갈 때는 11배를 보기 때문에 3배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장기를 볼 때는 3분 능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3분 능선 1배에서 3배 올라왔다 조정을 받고 나면은 다시 고점을 계속 가는 상태, 고점 네. 높여 나가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뭐 JK 히터 같은 경우, EM 코리아 같은 경우, 니어스 같은 경우, 네, 이런 종목은 우리가 투자의 테마다. 그런데 반드시 월봉을 봐야 되겠죠. 니르스가 월봉 상태를 보면 지난번에 바닥을 탈출해가고 다시 내려오면 우상향 쌍바닥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까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월째니까 5개월째가 병우점이죠. 3개월째, 5개월째, 7개월째, 9개월째, 11개월째 이게 다 병우점입니다. 종합주가지수도 5월 달이 핵심적으로 1차 바닥을 시연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니르스 같은 경우도 다음 달까지 저가 매수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보는 건 니르스다. 니르스 같은 경우는 현재 5,000원 기준 5,500원이라는 바닥의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전기차,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 다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좀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3,000원 기준, 3만 원 기준 33,000원이 거기 바닥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은 만약에 연말 연초 하반기를 겨냥해서 좀 투자를 좀 해볼 만한 종목으로 좀 이렇게 압축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좀 조정을 받을 적에 3만 원 기준 3만 3천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아마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고 연말 연초까지 갖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거. 배터리 대표주는요? 현재 상태에서는 배터리 대표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대형주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좀 성질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일진 모델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대형주다 보니까 좀 더뎌요. 그래서 좀 성질이 급하신 분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성질이 좀 급하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 SDA보다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훨씬 기술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싶고요. 이 파워넷 같은 경우는 뭐 머큐리 같은 경우 아이들을 인수하면서 현재 약간 좀 시간을 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날짜가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점진적으로 자리를 좀 잡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넷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조정을 좀 받는 시점이니까 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전략을 취하시되 이 밑에 하단 추세가 조금 남았네요. 아니 4,000원 기준 4,400원 정도니까 한 4,500원 정도 여기 하단 추세에서 좀 지지를 받고 매수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매수 신호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래 꼬리 소양선, 십자선, 전환선 뭐 이런 것이 나오고 거래가 늘어나고 심리가 50까지 올라올 쪽에 그래서 현재 상태는 서둘 필요가 전혀 없죠. 조금만 기다리고 어떤 조건이 주어질 적에 주식은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때를 사는 것이고 어떤 조건이 맞을 적에 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태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고 만약에 이제 5,000원 기준 5,500원에서 선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여주는 내려갈 적에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지지받고 갈 적에 추가 매수해서 평균가를 맞춘 전략이 좋겠고 또 현재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보면 우리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좋게 봐요. 현재 이 우리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이 바닥을 이번 달이네요. 그렇죠? 이번 달에 우상향 쌍바닥 가추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신고가 패턴입니다. 신고가 패턴이라고 해서 꼭 신고가 간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을 적에 하단 추세를 선절 라인대로 중장기 신고가 패턴을 본다. 이 연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년 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대량 거래시는 것이 작년, 재작년도 대량 거래 종가가 얼마냐면은 2,890원이네요. 2,890원은 현재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 수급을
이식 매물, 대기 매물 소화를 해주고 난 상태에서 그 대기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 이런 정보들이 갈적이는 아주 가볍게 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로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2,700원이네요. 2,700원이 바닥선이고 3,000원 이하, 보통 10% 이내 등락을 보일 적에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같은 게 좋고요. 그다음 좀 많이 올라온 주가 5주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부터 항상 추천했던 KMW 오일솔루션은 지금은 매수는 아닙니다. 지금은 중기 조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섣불리 또 통신 관련주 산다 해갖고 잔뜩 올라오고 좋다 해가지고 KMW 오일솔루션 막 꼭대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중기 조정이다 하는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서 3개월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쓱 지나갔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목이 싹싹 지나가니까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빠르게 저도 집중해서 들었더니 캐치한 건 금호산업과 LG머티리얼스 그리고 우리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하지만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말씀 주신 종목 3개예요. 물론 더 많이 주셨지만 그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계신 탑픽 있으세요? 뉴로스입니다. 뉴로스요? 네, 저는 이제 뉴로스를 좀 잘 좋게 보고요. 네. 뉴로스, 우리로도 좋지만 뉴로스 잘 보고요. 그 이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외 종목 좀 볼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태, 이제 종합조건지수가 1차 바닥을 치어나고 올라가니까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이제 잘 봐야 되겠고, 일단 금일서부터 추세가 오히려 전환이 되네요.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적에 본래 주식은요 시세 방향성에 쫓아가야 됩니다. 주식한테 물어보고 시세 방향성에 쫓아가고 위치에 따라서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비중 조절을 위치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LG전자 같은 경우 전에서부터 제가 꾸준히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만 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단기, 중기 조정권이지만 조정을 받고 나면은 또 그렇게 조정을 깊이 있게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LG전자를 꾸준히 잘 보시기 바라고,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연속해서 올라와 있네요. 네, 저항대 들어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원래 주식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바이오 종목에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연기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이 개인도 합쳐가지고 세력화되어 있는 이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 저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가도 아깝지 않다. 항상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여기고 있는 종목이고, 전에 말씀드린 현대바이오가 있었죠. 네. 현대바이오도 현재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을 잘 받고 있다고 하는 경우는 일봉 상태를 보면은 저점은 높아집니다. 고점도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단지 현재 기간 조정만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조정을 받을 때 꼭 간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항상 추세 매매의 기본 원칙이죠. 하단 추세에서 붕괴가 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신고가 패선을 보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또 현대바이오 또는 현재 그 히스토리 관련주 윤용이라든가 주화제약, 복제, 대제라든가 아니면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 네. 대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매매 대상입니다. 단지 우리가 매매 대상을 찾을 적에 좋은 종목이 항상 좋을 적에 거래량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종목 다다닥 지나갔지만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종목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캐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로스나 LG전자 또 기억이 나네요. 다시 보기로 여러분 유튜브 창을 통해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저희 다음번에 또 모셔서 개별 종목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유망 테마 그리고 눈여겨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MTNW 나린의 정혜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